네, 우리 애기들 두 놈이 고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고기 다 좋아합니까? 소고기 특히, 그 다음에 돼지고기 막 하여간 고기 그러면 닭고기까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새송이 버섯 있죠, 하얀 거. 그걸 딱 이렇게 이제 삼겹살집에 갔는데 그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보더니 고기 맛이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새송이 버섯을 갖다가 한 10개 정도 사가지고 한 3일 정도 집중적으로 돈 아끼려고 했는데 한 3일째쯤 되니까 아빠 이거 더 이상 못 먹겠어. 제가 실패했어요, 작전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주면 이게 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줘버리니까. 그래서 욕심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과하면 안 좋은 거예요.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적당히. 남편 부려먹을 때도 적당히 부려먹어야지 너무 과하게 부려먹으면 남편이 퍼져요. 그거 생각하니까 옛날에 제가 신혼 때 말이에요. 밤 11시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애기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야. 이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야. 근데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자는 거야. 지금 같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저도 피곤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거지 하라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자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거지 했죠. 어떻게 했냐면 물 틀고 다음날에 아침에 돼 있긴 돼 있어. 근데 전부 다 막 기름기 다 있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예? 시키긴 시키죠. 근데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한도 끝도 없어 이런 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가서 우유 가져와요. 그런 거야. 네 많이 막 갖다 주긴 했는데 너무 심하면 또 남편들이 또 반감이 있으니까 좀 잘 봐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시켜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갈 거냐 우리 교재 124페이지 갑니다. 일반 중개계약 갑니다. 일반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이 뭔지요? 네, 중개계약이 요거 아닌데 여기 요겁니다. 요거 요 집을 팔라고 내놓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에 의뢰라고 하죠. 의뢰 내놨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안 쓰는 고급진 말로 바꾸어서 얘기할 때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전에 나와. 법전에 이 말이에요. 내놨어요 부동산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때 여러 부동산에 내놨을 때 하고 한 부동산에 내놨을 때 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명한테 두 가지 있는데 여러 부동산에 내놨을 때를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그러고요. 한 중개업소에 내놨을 때를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그런다. 그런 거고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때 일반 중개계약은 내놓을 때 말로 내놓을 수 있어요. 보통 말로 하지요 이거. 근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걸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다음에 전속 같은 경우는 말로 내놓지 못하고요. 반드시 뭐요? 서면으로 해야 된다. 요거죠? 좀 이따 보고. 지금 요거 봅니다. 요거. 이 서면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되는 서식을 갖다가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 교재에 어디에 있냐면 125페이지 보시면 파란 박스 밑에 가시면 반가로 3번이 있어요. 그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누가 권장할 수 있다고요? 국장이 표준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걸 갖다가 등록관청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등록관청이 아니고 누구요? 국장. 근데 그때 표준서식이란 말이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양식, 법정서식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서식을 정해서 권장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면 실제 자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서식을, 표준서식을 같은 말 진짜 만들어 놨을까요? 어때요? 만들어 놨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은 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요, 진짜. 그 이름이 뭐냐면 일반 중개 계약서입니다. 서식의 이름이.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일반 중개 계약서를 만들어 놨으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요. 왜 X죠? 권장사항이니까.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로도 할 수 있어요? 말로도.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2번에 그 두째 줄까지.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요. 예. 또 요 일반 중개계약서 여기다가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에서 정해놨어요. 다시 한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법정서식을 만들어 놨다며요. 근데 그 일반 중개계약서에다가 반드시 요거 네 가지, 둘, 셋, 넷, 요 네 가지를 반드시 기재해라 라고 법이 돼 있다고. 그게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의 제일 위에 파란 박스예요. 응? 일반 중개계약서에다가 네 가지를 반드시 기재하시라. 이걸 갖다가 암기할 때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반인들은 이해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그죠? 갑자기 악몽을 꾼 우리 둘째 놈이 생각납니다.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합니다.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답지 있죠? 답지 다 베낍니다. 순식간에 베낍니다. 그리고 다른 거 보고 있습니다. 다른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고 앉아 있고. 정말 위험합니다. 얘 수준이 위험합니다.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고요? 네, 요게 뭐요? 예정금액. 거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 2번이죠. 예정가. 그러니까요, 요거 생각하셔야 돼. 내놓을 때, A 입장에서, 아, 이것은 6억에 팔아주세요. 그게 예정금액이에요. 6억에 내놨다. 근데 6억에 요거 내놨는데, 자, 요 수가 뭐냐면, 보수예요, 보수. 보수죠? 몇 번에 나옵니까? 3번에 나오죠? 중개보수. 그죠?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 중개보수죠. 아, 6억에 팔아주면 내가 복비를 갖다가 0.4% 드릴게요. 이거예요. 보수. 요게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준자는 뭐냐? 준자가 1번, 2번, 3번, 4번, 4번이죠?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킬 거. 무슨 얘기냐면, 내놓을 적에 A가 요 집을 갖다가 한 달 내로 팔아주세요. 한 달 이내로. 1개월 내로 팔아주세요. 그러면 한 달 내로 팔아주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준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놓을 때 이런 것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요 위자가 뭐예요? 위치하고 규모. 뭔지 아시겠죠? 요거 내놓을 때 요게 지금 뭐 어디 뭐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다. 32평 아파트다. 이게 규모 아니에요. 위치 규모. 그거 얘기하면서 내놓겠죠? 그걸 일반 중개계약서에다 요 네 가지 내용은 반드시 적어라 이 말이야.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해 두시고.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더라. 일반 중개계약서다 그 뜻이에요. 암기하시고.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전속으로 갑니다. 128페이지. 전속이 요거죠. 한 중개업소에 내놓는 거 얘기합니다. 자, 근데 128페이지 가로 4번 가보셔야 돼. 가로 4번. 유효기간 나왔죠? 유효기간은 몇 개월로 한다? 128페이지.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이요. 3개월로 하는데 당사자 간에 다르게 얼마든지 약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딩을 내놓으면서 이 빌딩을 이건 거래되기 쉽지 않잖아요. 6개월 내 팔아주세요 하면 유효기간은 몇 개월? 6개월. 아까 이 집 내놓을 때 1개월 내 팔아주세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유효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하기 나름이죠. 안 정해놨을 때 몇 개월이 된다? 3개월 그 뜻이고.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의무입니다 이제. 교재 129페이지부터 나온 의무. 자, 시험에서는 전속 중개계약이 한 문제 출제감이에요. 근데 낼 때 일반 중개계약의 내용을 한 지문, 좀 많이 집어넣으면 두 지문 그래서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고 이걸 빼고서 그냥 이 전속만 한 문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전속중개계약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의무와 관련해서는 먼저요. 반가로 1번, 129페이지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기억번 3줄을 밑줄 긋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의무가 전속중개계약은 말로 할 수 없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서면은 보면 첫째 줄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가 뭐냐? 이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을까요? 이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법정서식이 있어요. 이름이 전속중개계약서예요. 그걸 꼭 써야 됩니다. 꼭 써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걸 자주 실제하는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아니요.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반드시가 아니고. 그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써야 되죠? 예, 첫째 줄, 둘째 줄.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해요?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3년간 보존하시라. 이렇게 되는 거지. 3년. 보존기간 3년. 분쟁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 셋째 줄에 보시면 이걸 갖다가 개공이, 전속으로 맡은 개공이 안 지키면 제재를 받죠? 그때 받는 제재가 뭐라고 나와요? 셋째 줄에? 영업정지다. 등록 취소 당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가십니다.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두 번째 의무인데 중요한 의무죠. 바로 널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퍼뜨릴 의무가 있다. 한 명한테만 중개권을 주다 보니까 정보를 널리 공유해야지만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보시면요. 자, 넷째 줄까지 밑줄 그을 겁니다. 개업공인인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7일 내에 이 법에 의한 거래정보방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공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언제까지 하래요? 7일 이내 공개하시고 그 7일이란 기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요? 두 가지죠. 하나가 뭐고요? 거래 정보망에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광고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거래 정보망 또는 뭐요? 일간신문. 근데 이게 선택사항인 거죠? 또 나왔어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반드시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공개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안 써먹는다고 보시면 돼. 사실은. 그렇지만 법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다.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맨날 그렇게 출제해요. 자, 그런데 셋째 줄 보시면 전속중개를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100%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왔을 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자,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왔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거꾸로 공개 금지입니다. 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매물을 내놓잖아요. 그거 내놨다 그러면 그게 뭐 자금 사정이 좀 어렵나? 뭐 이런 소문이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놓을 때 비밀에 붙여요. 그래서 한 중개업소에 내놓고 그 사람한테 다 맡기면서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맞춰보시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개업공인인사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것 때문에 틀렸죠? 예외가 있는데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X라고. 엄청 많아요. 이런 게 법은 거의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반드시 원칙대로 해야 돼.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 주의하시고. 거기 지금 셋째 줄, 넷째 줄.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요거 7일 내에 공개하세요. 이 정보 공개 의무가 중요한 의무라고 그랬죠. 이걸 안 지키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요거 안 지키면. 그렇죠. 등록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요 1번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이거 셋째 줄 나와 있죠? 넷째 줄까지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볼 게 뭐냐면 정보 공개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개할 내용. 이렇게. 이 정보 공개할 내용이 총 7가지예요. 밑에 있는 파란 박스입니다. 파란 박스를 볼 텐데 요걸 갖다가 다 보지 말고요. 요 중에서 일단 두 군데를 밑줄 긋겠습니다. 교재 중에 보시면 130페이지 가시면
4번 있죠, 4번? 4번의 첫째 줄 보시면 4번 별표하시고 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갖다가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대출이 얼마 있다 이런 거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몇 명 있고 보증금은 얼마다라고 하는 걸 공개하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4번. 근데 시험에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다만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뭐예요? 안 된다. 요거 조심하시고.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공개가 되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요. 매물을 빼내갈 가능성도 있고 다양한 그런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6번입니다. 공개할 내용 중에 보면 6번 앞쪽에 예정 금액을 공개합니다. 아까 예 수준이 위험합니다 할 때 예정가예요. 6억이 나왔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공개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공시지가부터가 별표예요. 공시지가도 정보 공개합니다. 공시지가부터 별표 밑줄. 다만 공시가를 갖다가 임대차라고 한다면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가 핵심이요. 만약에 임대차를 소개해. 그때는 공시가를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7가지 내용 중에서 요걸 갖다가 암기해 버리시자고요. 그게 뭐냐면 정인, 지임 이렇게. 정인, 지임. 요게 뭐냐면 그 조선시대 학자인 정인지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신숙주, 성산문, 정인지. 오랜만에 들어보죠? 정인지, 정인지라고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막 요새 역사 같은 거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들어보고 막 이렇게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내용하고 다른 거 엄청 많아가지고 너무 흥미로워요. 그리고 때로는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이게 진짜일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내가 모르는 게 엄청 많을 거야 아마. 역사에서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후에 사람들은 제대로 된 역사를 아는 게 아니고 왜곡된 역사를 대부분 알게 돼요. 우리도 아마 그럴걸? 네. 자, 어쨌든 정자가 뭐예요?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곳 2군데. 인자가 뭘 것 같아? 아까 4번에서 봤는데 인적사항 어쩌라고? 공개하지 말으라고. 그지? 그 다음에 지자는 공시지가 할 때 지자야. 근데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개해야 되는 건 원칙적으로 맞아. 그런데 임대차를 갖다가 소개할 때는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개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러니까 임대차일 때는 임의적 사항이다. 이렇게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 임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임자가 임대차라고만 생각하면 이건 못 맞춰, 이 문제를. 임대차일 때는 뭐라고 해요? 공개 여부가 임의적 사항이다. 임대차라면 공개 여부가 임의적 사항이다. 임자가 2가지이에요. 임대차라면 임의적 사항이다. 그래서 정인, 지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 이 2가지 갖고 출제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시면 디귿번 나와 있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공개한 내용의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에서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는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지체 없이 전속 중개 의뢰한 사람한테 문서로 통지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요거 잘 구별하세요. 공개했죠. 그럼 공개한 사실과 내용을 손님한테 뭐요? 알려주라 이 말이죠. 이게 공개 사실 통지 뭐야? 응? 누가 통지할까요? 전속으로 맡은 개공이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통지는 분쟁에 대비해서 반드시 뭐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문서로, 서면으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통지해라? 지체 없이 통지지. 2개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 정보 공개는 지체 없이 공개합니까? 7일 이내에. 통지는요, 공개했다고 알려줄 때는요, 지체 없이요. 2개 바뀌면 안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개할 때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공개할지, 그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공개할 때 어디다 공개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고민을 좀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건 7일이라는 시간에 여유를 줍니다. 그런데 공개했어 이미. 그걸 알려주잖아. 알려줄 때는 꾸물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통지해? 지체 없이 통지.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시는데. 예. 그리고 나서 여기 7일을 요 위에 게 더 중요하니까 요거 공개죠, 공개. 며칠 내 공개죠? 7일이죠. 아, 그래서 칠공주파라고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공개는 7일이네, 칠공주파. 그죠? 칠공주파. 기억하시고. 통지는 보통 보면 지체 없이 통지가 그렇게 많아요? 지체 없이 통지, 지체 없이 통지. 여기보다는 여기를 지체 없이로 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놔두더라도 이제 여기를 갖다가 칠공주파. 응? 자, 칠공주파가 뭔지 아시죠? 또 설명드려야 되나?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요. 업무 처리 상황 통지문하고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4번이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 얘기죠. 업무 처리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갑니다. 업무 처리 상황 통지무다. 알려주는 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응? 일의 진척성을 그때그때 알려주는데 이것도 뭐예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시험에서는 이 부분도 꽤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로 문서로 한다는 것 갖고 출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밑에 건 뭐냐? 이게 보러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보러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좀 많이 보러 온다든지 보러 와서 뭐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의 진척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 하는데 다 비싸다고 하고 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좀 내리자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때 뭐예요? 주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2주일에 뭐예요? 1회 이상 보고하시오. 업무 처리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알려주시오. 이 뜻이죠. 그죠? 최소한 2주일에 한 번 이상은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의무. 자, 이번에는요. 의무 끝나면 이번에 권리로 넘어갑니다. 시험에서는 의무 위주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권리는 안 나올 때가 많고 나와도 한 지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비중이 적은 거죠. 예, 그 권리가 반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뢰인의 의무라고 돼 있죠. 예,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권리. 누구의 권리겠어요 이거? 개업 공인인계사의 권리죠. 누구의 의무예요 이거? 전속으로 맡은 개공의 의무죠. 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개업 공인인계사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 개공의 권리. 자, 먼저 다른 업소를 통해서 팔린 거. 제가 제목을 다른이라고 붙여봤어. 이름을 붙인 거야. 자, 이게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개업 공인인계사한테 전속으로 내놨다고 이렇게. 그랬는데 A가 B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다시요. C라는 다른 부동산에 또 내놨고 근데 C는 능력이 있었는지 바로 그냥 손님 붙여가지고 팔려버렸어. 전속으로 내놓은 물건이 팔린 거야. 이랬을 때 B는 A 보고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수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보면 이게 집 팔린 게 B 때문이에요? C 때문이야. 역할이 없어. 역할이 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보수 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배신한 거죠. 그래서 위약금을 물으라고 할 수 있다. 위약금 배신자니까. 근데 위약금 얼마? 그랬을 때 약속한 복비만큼의 위약금이야. 이거 전속으로 내놓을 때 이거 팔아주면 90만 원 드릴게요. 약속을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해버리면 그럴 때는 위약금을 내놓으라 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90만 원만큼이야.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구를 소개시켜서 그 사람이랑 매매가 됐을 때는 보수 90만 원 내놓으시오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수 내놓으라는 소리 못하는데 위약금 90을 내놓으시오 할 수가 있다. 이 사람 어쨌든 돈 벌잖아. 이건 전속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속이 아니고 일반일 때는 또 내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팔릴 수 있거든. 배신자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보수 못 받고 끝이에요. 이 사람이. 전속이나 되니까 위약금조로 90을 벌게 된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시험도 잘 나오지도 않는데 되게 어려워 이게. 배제입니다. 배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B라는 개업 공인인계사한테 전속으로 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B가 이렇게 소개시켰지. 그래서 C를 한번 가서 보여준 거야. 한 번 보여준 거야.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지금.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그냥 눈이 맞아갖고 빼버리고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전화를 안 받죠 이제.
복비 안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배제 케이스라고. 이랬을 때 B는, 전속으로 맡은 B는 A 보고 보수 내놓으시오 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 한 번 보여준 것 갖고는 역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비 달라고 못해. 그렇지만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기를 빼버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약속을 어긴 거잖아. 그래서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위약금은 얼마만큼? 약속한 복비만큼이에요. 약속한 복비가 90이다 그러면 이렇게 배제당하면 90 내놔 위약금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비는 아니지만 또 돈 벌잖아. 그러니까 전속이 나은 거예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스스로 케이스. 스스로 케이스는 배제 케이스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잘 구별하셔야 돼. A가 B한테 전속으로 맡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맡기고 나니까 이 개공이에요. C가 쫓아다니면서 사겠대요. 그것도 내놓은 금액보다 더 비싸게 사겠다는 거야. A 물건을. 그러니까 A는 어떻게 팔고 싶겠지. 전속으로 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막 사겠다고 막 했을 때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까? 네. 된다. 이거죠. 요거 참 중요합니다. 전속으로 맡긴 상태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도 스스로 찾은 사람이랑 억지로 뺀 게 아니고 스스로 찾은 사람이랑 계약 체결한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가능합니다. 돼요 이게. 이랬을 때 B가 A한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보수 달라고 할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복비 달라고 할 수는 한 게 없잖아. 지금 자기들끼리 했지. 자기들끼리라고 이게 해준 게 없어. 위약금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리 전속으로 내놨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며. 빨간 거 2번이나 출시된 거 이거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위약금 달라고 못해. 대신 이런 말을 하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B가 비용을 이미 썼을 수가 있어. 안 썼으면 모르는데 쓴 비용은 A가 보존해 준 게 맞겠죠. 그래서 비용 청구권은 인정한다. 비용 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이게 문제는 팔아주면 90만 원 줄게 하고 내놨던 물건인데 그죠? 복비 90.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전화를 하니까 B가 자기는 7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90을 벌려고 70만 원 비용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는 게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게. 그래서 따졌더니만 이 70만 원 비용 쓴 거에 대해서 영수증이 다 붙어 있어.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런 건 또 씌울 수도 있는가 봐. 다 붙어 있어. 그러면 이놈은 너무 심하잖아. 90만 원 벌려고 70만 원 썼다고 하는 건 좀 비상식적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법은 비용을 인정하는데 중개보수의 50%를 절대 못 넘지.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쓴 비용을 물어주라고 돼 있어. A한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70을 썼다고 해도 A는 얼마를 주면 끝이다. 35만 원 얼마인데요? 요거의 절반이요. 복비 중개보수에 45만 원은 줘야 돼. 만약에 비용을 갖다가 10만 원 썼다고 한다면 얼마를 줘야 되겠다. A는 10만 원 주는 거예요. 이럴 경우까지 45만 원을 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개보수에 무조건 50%를 주는 게 아니고 50% 한도 내에서 실제 쓴 비용을 준다라 이런 얘기죠. 이게 스스로 케이스인데 요게 시험에 그나마 요 권리 쪽에서는 잘 나오는 편이죠. 요 케이스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 제목 이름 붙인 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단가로 1번 중간에 있는 위약금 지불 의무 중에서 동그라미 기억번에 보면 다른 개업공개사에 의뢰해서 거래가 된 경우라고 기억번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제목을 제가 다른이라고 붙인 거고요. 니은번은 거기 보면 배제해서 거래된 경우에서 배제라고 이름을 붙여본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스스로라고 첫 줄에 나오죠. 동그라미 2번 첫 줄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스스로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셋째 줄에 나옵니다만은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거 중요합니다. 무조건 50%가 아니고 5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나눠지는 문제 중에서 4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자, 4번에 1번은 기출문제네요. 28회 때.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다만 이제 기출문제를 이것저것 섞어서 그런 거죠. 1번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야 된다는 뜻이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가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맞는 겁니다. 조문은 1번처럼 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참 배웠던 전속중개계약서란 말 나오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은요. 안정했을 때는 3개월. 3번은 요게 이제 맞는 건데, 어디가, 요거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할 서류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폐기처분하면 보존 의무를 위반한 거죠?
이때 받는 제재가 뭐예요? 업무정지 이렇게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요게 틀렸네. 2주가 아니고 뭐예요? 7일 이내 공개해야 되겠다. 70주파 7일 이내 공개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연계성. 요것도 정보 공개할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까 정인지임 그것만 암기했지만 사실 그 밖에 정보 공개할 내용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요. 자, 이번에 이제 정보망으로 가봅니다. 정보망. 교재는 134페이지부터 볼 거고요. 정보망까지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망. 자, 근데 정보망은 인터넷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보망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정보망 사이트에 대해서 보는데 일단 그림을 하나 봅니다. 교재는 137페이지. 137페이지 보면 박스, 파란 박스에 있는 그림 있죠? 요걸 이해해 보십니다. 일단 매도 의뢰인이요. 그 위에 나온 개공한테 의뢰를 합니다. 팔아달라고. 137페이지 그림이에요, 그림. 동그라미 1번에 중개계약이라고 돼 있죠? 의뢰라고요. 매도 의뢰. 그랬다가 개업공인인계사가 동그라미 2번 정보 공개한다고 돼 있는 게 매물 등록입니다. 어디에 올려놔요? 정보망에 올려놓습니다. 매물 등록에 매물 등록. 자, 밑에 보시면 또 그러면 어디선가는 찾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 매수 의뢰인 나왔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중개계약이라는 게 매수 의뢰하는 거예요. 자, 아파트, 이런 아파트, 몇 평 아파트, 얼마의 아파트 구해주세요라고 의뢰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개공이 자기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서 동그라미 4번 검색을 해봅니다. 물건 찾는 걸 검색이라고 그래요. 매물을 검색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에요, 지금. 검색을 했더니 찾은 거야. 그러면 밑에 있는 개공이 왼쪽에 나온 매수 의뢰인한테 물건을 소개하겠죠? 자, 원하는 물건이 지금 어느 지역에 얼마에 나와 있는 게 있다. 좋은 물건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매수 의뢰인이 보고 싶다고 그러겠지.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개공이 위에 매도 의뢰인 측 개공한테 연락합니다. 임자가 나타났다고 연락. 그러면 위에 있는 매도 의뢰인 측 개공은 자기 손님한테, 자기 의뢰인한테 자, 누가 물건 좀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런다 하면서 얘기하겠죠. 그게 연락이죠, 또. 그래서 이제 물건 보러 갑니다. 날짜 잡아서 물건 보고서 마음에 들고 그러면 이제 가격 협상하겠죠. 가격이 또 맞춰지면 어떻게 도장 찍겠죠. 그게 동그라미 8번 뭐예요? 계약 체결이에요. 그렇죠? 근데 계약이 체결된 게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끼어서 활동한 개공이 한 명이 아니죠. 두 명이야. 그 두 명은 개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얼굴도 모르는 개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개공은 어디에서 만났죠? 정보망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이런 정보망을 이용하면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 개공들은 자기가 많은 물건을 확보하는 결과가 돼서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빨리빨리 뭐요? 구해줄 수 있고 팔아줄 수도 있고 그죠? 장점이 그러니까 뭐요? 신속하게 중개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 그죠? 물론 복비는 양쪽이 다 못 받고 자기 손님한테만 받게 되니까 절반으로 줄 수는 있지만 빨리빨리 여러 건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활동하는 건데 신속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고 공동중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망의 중요한 징표는 뭐냐면 일반 의뢰인들이 바로 그냥 물건을 올리거나 가서 검색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반드시 의뢰인들은 누구를 통해야 돼? 개공. 그러니까 개공들끼리만 이용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배타적 공간을 얘기해요. 그 점이 이제 정보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통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가 되면 동그라미 9번을 별표하셔야 돼. 9번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 도장 찍으면 이 정보망을 이용해서 계약이 체결돼서 끝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건이 지금 정보망에 올라있기 때문에 물건을 갖다가 더 이상 그거 팔렸잖아요. 유통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한테 계약됐다고 지체 없이 어떻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절차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험에 2번 정도 출제가 됐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냐면 이 순서를 방금 전에 우리 봤던 순서를 나열하시오라고 출제했었어요. 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순서에서 제일 마지막 절차는 동그라미 8번 계약 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 체결됐다고 사업자한테 통보해 주는 게 마지막 절차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134페이지부터 갑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개념이 있어요. 제일 밑에. 개념 보면 거래 정보망이란 나왔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 대상으로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래 정보망은 누구끼리 정보를 교류하는 거예요? 개공끼리. 의뢰인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여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중개 의뢰인 상호 간에 그러면 안 돼.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그것도 틀려. 뭐면 맞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이게 정보망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 뭐 있어도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보망은 이렇게 개공들이 이용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설 정보망이 되게 많아요. 뭐 스파이더, 뭐 둘레, 뭐 하여간 뭐 이런 되게 많은데 그런 건 개공끼리 이용하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 법에서 얘기하는 정보망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만 얘기하는 거야. 지정.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정을 받지 않았어. 근데 개공들끼리 이용해. 그건 정보망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보망의 징표는 두 가지예요. 개공들끼리 이용해야 된다. 하나. 두 번째는 국장의 지정이 있어야 된다.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에. 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35페이지요.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반가로 2번에 보면 지정권자 나오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설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나왔죠? 지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국장. 우리가 지정이라는 말은 흔히 들어보는 말은 아니야. 솔직히 뭐 신고한다, 뭐 등록 낸다, 허가 받는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정을 받는다는 거 잘 들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생활 근처에서 지정을 받는 게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담배 소매인요. 담배 파는 데 있잖아요. 그 담배 소매인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정해요. 담배 소매인도 무슨 표현을 써요? 지정. 거래정보망도 지정. 그러니까 지정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여기 쓰니까 알아두시고. 그러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자, 그 요건을 갖다가 지금부터 밑에 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지정 요건의 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그걸 갖다 칠판에서 한번 싹 써버리고요.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먼저 갖춰야 되겠다. 이거요. 암기례시입니다. 이게 5가지 요건이에요. 5가지. 자, 암기하실 때 이렇게요. 지정을 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갖다가 지정받으려면 500명 이상의 컴퓨터를 전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정보망 지정 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 하시죠? 그걸 전공해야 되겠다. 대학에 가면 전공 있고 부전공 있고 그러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부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요 5가지 요건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요. 500명 이상. 500명 이상 숫자 기억하셔야 돼. 우리 그 파란 박스에 보면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35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에서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몇 명 이상 되고 500명 이상.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각 30인 이상의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했을 거. 그죠? 2군데 이상의 시도에 널리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가 2개인 거예요. 500명 이상 동그라미 2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자, 세 번째. 시도별로 최소한 몇 명은 가입이 돼 있어야 돼? 30명. 30명이죠? 5에서 2 빼면 몇이에요? 5에서 마이너스 2 하면 3이요. 3. 3명은 아닐 거 아니야. 300명은 너무 많죠? 그래서 30인이에요. 30인. 그래서 500명 이상이라고 암기를 했습니다만 요 안에 2개 이상의 시도 각 30인 이상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숫자가 누구의 숫자라고요?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숫자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 첫 번째 거요.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 넘기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135페이지 보면 그 박스, 그 방금 전에 봤던 박스에서 위로 넷째 줄 위로 올라가시면 첫 줄이죠. 그러니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나왔죠? 그거 밑줄 그어두시고 부가통신사업자다. 이거 요거예요.
부가통신사업자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그랬을 때 지정받을 수 있다. 요게 지금 첫 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밑줄 그어두시고 넘기십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2번, 3번, 4번이 있죠. 자, 그 2번이 뭐냐면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입니다. 요겁니다. 전으로 암기를 했지만 부전공 때문에 의미는 정입니다. 정보. 자, 정자예요. 같은 말로 이해하시고 정보처리기사 몇 명 이상? 1명 이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죠. 요거 공인중개사 1명 이상입니다. 둘 다 1명 이상 1명 이상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정보처리기사나 또는 공인중개사 요 사람들은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이런 증 소유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1명 이상. 직원들 중에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아까 요 500명 이상은 누구의 숫자였죠? 회원인 개공 숫자입니다. 여기는 직원들 중에 이런 증 소유자가 최소한 1명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2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요거겠죠. 요거 4번은. 이게 뭐예요? 4번 읽어보면 거래정보망에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컴퓨터 설비가 이런 다수 회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용할 때 불편이 없을 정도로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되겠다. 비싸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구체적으로 용량을 누가 정합니까? 용량을 국장이 정한다. 4번의 핵심은 뭐예요?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돼. 용량과 성능이 뛰어나야 돼. 그건 구체적으로 그 용량과 성능을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일 것까지 치면 5개가 돼. 제일 중요한 거, 지정요건을 5가지를 철저히 암기를 해두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건요, 500명 이상, 요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거랑 여기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 몇 명 이상? 1명 이상. 자, 세 번째는 용량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요건 갖췄으니까 지정 절차를 볼 텐데, 칠판을 딱 보시고, 자, 칠판에서 정리를 확 해버립니다. 지정 신청. 빨리 갑니다. 지정 해달라고 신청하는데, 누구에게 신청할까요? 보나마나? 국장이 지정권자니까 국장한테 신청, 이렇게. 그럼 국장이 어떻게 해요? 따져보고 지정을 해주죠? 이게 지정 처분인데, 요 심사기간이 30일입니다. 네? 칠판에서 보고, 그 다음에 교재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면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낼까요? 안 낼까요? 돈. 공짜가 잘 없는데, 이 공짜예요, 이거는. 자,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란 소리가 없어.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지요.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게 돼 있어요. 분사물 설치 신고할 때도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낸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란 소리가 없으니까 안 낸 거예요. 여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지정 신청 자격을 다 인정을 해요. 대신 부가통신 사업자가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가통신 사업자로 돼 있는 사람인데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돼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지정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정보망 사업자는 누구냐면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협회가 지금 2군데가 있어요. 2군데가 있는데 2군데 다 지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협회다 그러면 협회가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 법인이 지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개인 중에 지정받고 있는 건 없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지정은 받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인 중에 다른 법인은 다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응?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큼은 14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정 신청할 수가 없다. 14조 업무 중에는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그런 게 없어요. 경영 정보 제공은 있었어. 근데 매물 정보 제공, 부동산 정보 제공은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인은 다 지정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누구는 안 돼요. 법인 제공은 안 된다. 딱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지만 중요한 걸로 보여요. 요건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출제 안 하고 있는지 미스테리예요, 이것도. 수수료 내란 소리가 없다고요? 교재에서 이거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예. 자, 그 다음에 구비서류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구비서류가 뭐냐, 그러면 제출서류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입증하는 거냐? 이걸 입증하는 거야, 이걸. 응? 5가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게 구비서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비서류는 보나마나 몇 가지가 될까요? 5가지가 될 거죠? 그걸 지금부터 볼 거예요, 지금부터. 자, 교재 보시면, 반가로 2번이 있습니다. 거기.
136페이지 반가로 2번에 보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하면서 신청서에 뭐 하면서 쭉 나오면서 그 밑에 파란 박스 5개 그것이 구비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요건과 구비서류가 일맥상통하는데 지금부터 밑에 있는 걸 갖다가 지정 요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한 번씩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1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서류예요. 자, 여기 구비서류 박스 별표해 두셔야 돼. 그럼 요건 칠판에 있는 것 중에서 몇 번째 것을 입증하는 서류입니까? 세 번째. 요거죠. 요거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지금 벌써. 이게 1번이죠? 부가통신사업 신고서가 있어요. 복사해서 내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뭐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 각 30명 이상 소용없어요. 그건 필요 없고 2번 중에서 둘째 줄 끝부분에 가면 등록증 뭐예요? 사본이죠. 뭘 입증하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지정요건 5개 중에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제일 위에 거죠? 500명 이상 가입돼 있어야 되죠? 가입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등록증 사본. 그러니까 등록증 사본이 최소 몇 개 있어야 돼? 500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설 등록증 사본이라고요. 원본이 아니고 사본 내는 겁니다. 사본. 대부분 구비서류는 사본입니다. 그 큰 원칙을 알아두세요. 구비서류는 입증하는 거니까 사본. 우리 시험에서 원본, 사본 갖고 되게 따지거든. 근데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 구비서류 그러면 사본이라고 하셔야 돼. 응? 사본이 아니고 원본을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 사무실에 게시할 때 자격증, 등록증 이런 거 게시하지요? 그럼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원본은 게시하지, 원본. 사본 걸어놔서 어떻게 믿어? 원본을 게시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공부할 때,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거. 휴피업신고잖아. 휴피업신고할 때 뭘 갖고 가서 휴피업신고하는 거야? 등록증이지. 그 등록증은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원본 갖다서 보관시켜 놓는 거니까 원본을 보관시켜야지. 복사본을 보관시켜서는 안 되잖아. 그건 거나 원본이야.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신사증 들고 가야지. 그때 그 증이 뭐예요? 보통은 등록증, 분사무소 하면 신고필증인데 그런 등록증과 신고필증도 어떤 의미예요? 교체야, 교체. 옛날 거 갖다 주고 폐기 처분하고 새 걸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등록증요. 원본을 가져가야지. 신고필증 원본을 제출하면서 이전 신고하는 거지. 그럴 경우나 원본이고 다 사본이에요.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3번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또 뭐예요? 사본. 뭘 입증하는 거예요? 5개 중에서. 이거잖아. 이거. 어? 사본.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죠? 뭘 입증하는 거예요, 중에서? 이거잖아, 이거.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야. 자, 이걸 별표를 해야 될 이유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구비서류가 안 됩니다, 보통. 왜 그렇죠? 알아보니까 등록 신청할 때도 신청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구비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등록관청이 확인해보게 돼 있으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책임자의 자격증 4번은 구비서류가 아니었다고요. 확인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방금 전에 첫 시간에 공부할 때 소금을 고용했을 때 고용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4번도 첨부 서류가 아니었죠. 그냥 확인하게 돼 있죠. 전부 다 확인하게 돼 있으니까 보통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구비서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구비서류 들어가죠. 특징이 있죠. 여기를 만약에 구비서류 안 내고 확인을 하게 돼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300명이야. 그러면 이걸 확인하게, 국장 보고 확인하게 만들려면 300명의 인적사항을 리스트를 딱 해가지고 국장한테 던져주면서 요 중에 한 명 있어, 자격증 있는 사람. 골라봐, 한번 찾아봐. 그럼 국장이 일일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지 않잖아요. 있는 사람 그 자격증 복사해서 내라고요. 빨리 확인하게. 응? 그런 뜻입니다. 5번.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라고 돼 있죠? 뭘 입증하는 거예요, 중에서? 이거잖아, 이거요. 컴퓨터. 컴퓨터의 용량이나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컴퓨터에다 별표해 두세요. 거기. 이 컴퓨터는 누구 컴퓨터인지를 2번이나 시험에서 물어봤어. 이 컴퓨터 누구 컴퓨터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개인 PC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컴퓨터 누구 컴퓨터다? 지정 신청해서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확보하고 있는 컴퓨터 설비를 얘기하죠. 굳이 얘기하자면 지정 누구요? 신청자.
지정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설비를 얘기합니다. 컴퓨터를 얘기한다고요? 개공가 아니고요. 둘 중에 어떤 겁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맞추셔요. 이걸 다 내놓고 하면. 근데 이걸 안 내놓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는 컴퓨터 설비를 확보 뭐 이렇게 하면 맞다고 생각이 쉬워요. 그래서 2번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냥 컴퓨터 누구 거냐. 부동산 상인 거 말고 사업자 될 사람이 확보하고 있는 컴퓨터 설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자,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거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 신청하면 국장이 심사해서 지정을 해주죠. 이때는 지정서를 주고 지정대장이 또 있어요. 거기다 이름 올리면 이게 지정 처분입니다. 그러면 지정 신청했던 사람은 뭐가 됐냐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사업자가 됐어. 이렇게.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럼 이미 이때 사업자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설치 운영을 하면 되겠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되고서 바로 설치 운영이 하는 게 아니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국장의 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규정이 약관입니다. 약관을 만들고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그죠? 이때 승인해 주는 사람도 누굴 것 같아? 국장. 약관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만드는 사람, 제정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은 국장이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거니까 검사를 맡으라 이렇게 돼 있죠. 요 승인 받는 것이 3개월 이내 승인이에요. 요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반가로 3번 보시면 반가로 3번이 지정처분 및 지정서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그것이 셋째 줄에 보면 언제까지 지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에 며칠 내? 30일 이내. 그거 30일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가시면 반가로 4번에 운영규정에 재정 승인 나오죠? 언제까지 승인이다? 첫 줄 끝에 3개월 내 승인. 3개월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른쪽 페이지 가면 5번이 나옵니다. 드디어 5번이 뭐예요? 5번. 설치 운영이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설치 운영. 이 설치 운영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1년 이내죠. 그 1년 이내를 위에다 쓰지 않았어요? 밑에 썼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1년.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 받을 때부터 이렇게 1년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쓴 거예요. 시험에 3번 나온 거 이거. 언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1년 이내죠? 지정을 받은 날부터. 요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가로 5번에 보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숫자 물어봅니다. 30일, 3개월, 1년. 이것도 3번 나왔다고 그랬죠? 최근에요. 3개월 요거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30일과 3개월이 바뀌면 안 돼요. 심사기간은 30일, 운영규정 승인은 뭐요? 3개월. 뒤로 갈수록 길어지네요. 설치 운영은 1년. 그죠? 요 중에 제일 중요한 숫자 지금 순간에 요 3개월입니다. 3개월 내 승인. 승인하고 같이 묶어서 3개월 내 승인. 3개월 내 승인. 요거. 30일, 3개월, 1년, 이거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요겁니다, 요거.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 맞죠?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로 지정받기 전에 만들어요? 지정받은 뒤에 만들어요? 지정받기 전 아니면 받은 후? 받은 후에요. 사업자로 지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 맞는 거예요. 지정받고 나서 다음에. 맞죠? 그러니까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가 구비서류일 텐데 지정 받으려고 내는 서류? 이 지정 받으려고 내는 구비서류에는 운영규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다시 돌아가셔야 되냐면 136페이지 위쪽 부분에 보면 구비서류 아까 별표했었죠? 두 번째 파란 박스에 보면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구비서류가 1번부터 5번까지 5개 쭉 나와 있잖아요. 136페이지에서.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두셔야 되는가? 운영규정 X. 다음 중 지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거의 정답이 뭐라고요? 운영규정이라고요. 꼭 알아두실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밑줄 그을게. 137페이지 오시면 제일 밑에 가면 두 줄이 있어요. 자, 밑줄 긋고요. 쉴 겁니다. 제일 밑에 가면 반가로 2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보 공개 관련해서 나와 있죠. 자, 별표하시고 밑줄 긋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1번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나왔죠?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해서만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고 누가 준 정보만 가로정보 사업자가 올리라고요? 개공이 준 정보에 한해서만 그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여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개공이 준 정보만 올리는 거예요. 제일 끝줄 부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거기 시뻘겋게 칠하고 있어야지 지금. 밑줄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것 갖고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여기 이걸 중개 말이 안 나와 지금.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한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틀릴 거예요. 맞다고 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의뢰인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개공. 옆에다 써두시기도 해야 돼. 중개 의뢰인 X 이렇게. 그래야 맞출까 말까 해요 지금. 가로정보 사업자는 의뢰인을 직접 상대하면 안 된다고. 누구만 상대해야 돼? 개공만. 그 얘기예요. 그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 그러면서 끝줄에 보면 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지.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마지막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랬을 때는 이 세 가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지정 취소 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요. 1항의 일반이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부른 거 가로정보 사업자의 의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무예요. 가로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해라. 첫 번째.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정보를 올려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하면 법 위반이야. 개공이 준 정보하고 다르게 공개해도 법 위반이야. 그 다음에 공개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들 간에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도 법 위반이야. 요 세 가지가 법 위반이야. 누구의 법 위반? 가로정보 사업자가.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다음에 다르게 공개하거나 내용이 많고 길기 때문에 글자를 따서 연상을 해보시자고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했다. 그러면 크게 걸리는 거예요. 사업자가.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고요? 지정을 취소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형사처벌 받는 건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 개죠. 요거까지. 자 쉬었다가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갑니다.